올림픽 소식부터 전달하고 가볼까 합니다. 자, 어제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 경주에서 드디어 우리가 사상 최초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아, 우리가 메달을 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기록 종목. 그냥 심판이 거의 관여할 수 없는. 관여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종목에서는 메달을 딸 수 있다. 약해. 약해? 네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 어? 사실 동메달을 따긴 했습니다만 앞에 메달을 딴 두 네덜란드 선수가 다 올림픽 신기록이었어요. 네. 그것도 20년 만에 신기록이었습니다. 빙질이 최악이라는 베이징에서 유일하게 두 선수가 땄잖아요. 난 이제 나중에 시상식 오는데 깜짝 놀랐네. 키가 작아. 등치 차이가 너무 나. 진짜 다리 길이가 2배더만. 딴 선수들 한 80, 90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90이 넘는데 78이야. 78도 작은 키는 아닌데. 그죠. 그래갖고 옆에 서 있는데 그런. 아니 이거 주니어하고 시니어하고 경기 붙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애처롭더라고. 이것은 독수리와 경쟁에서 이겨낸 제비와 같은 정말 한국인의 기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찌 됐거나 동계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땄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에서 김민석 선수가 땄죠.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근데 사실 이게 네덜란드 선수들은 우리 김민석 선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원래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게 14번 조에서 출발했던 중국 선수가 있었어요. 홈그라운드 2점도 있었고 올해 월드컵 랭킹 2위였습니다. 예, 우리 그 김민석 선수 7위였어요 기록상으로. 그래서 이제 만일 그 선수가 기록을 내 가지고 3위가 됐었다. 또는 2위가 됐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네덜란드. 네덜란드 선수들이 도핑으로 바로 메달을 바탕당합니다. 실격. 예? 유니폼 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겠지. 2cm 크다. 아니지. 2cm 크다. 도핑으로 해갖고 그냥 바로 메달을 박탈당합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도핑 검사를 한 일이 없는데 도핑에 적발이 되는 거지.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가능합니다.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로 뛰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 5위 했거든요. 네. 이 네덜란드 선수들을 날리면 우리가 금메달을 따게 돼. 걔들이 동메달을 따고. 그래서 난 사실 기대했어. 야, 요 정도 같으면 얘네들 동메달 추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선수들 날리는 거 아닐까? 아니요. 앞에 4명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 우리는 도시락 먹었어. 앞에 아니야. 얘네들은 식당에서 고기 먹었을 거 아니야, 네덜란드 애들은. 도핑 플러스 유니폼 크다. 너 키가 작네? 뭐 이런 걸로도 그렇지. 가능해. 너 시니어 선수가 아닌 것 같아. 너 미성년자지,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앞에 4명을 날리고 금메달이 될 수도 있었다. 도핑 아직 남아있답니다. 네. 아무튼 도핑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민석 선수를 금메달 만들어주기 싫어서 이대로 확정이 된다라는 거 네덜란드 선수들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오히려 엉뚱한 데서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국제연맹에다가 그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를 했습니다만 쇼트트랙. 네. 네. 이 심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영국 사람인데. 우리가 머리가 하얘갖고 오래 한 줄은 알았는데 이 사람이 평창에서도 경기 심판위원장을 했었고요. 뭐 3번째라던데요, 네. 올림픽이. 또 한 번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오너가 헐리우드 액션으로 금메달 김동성 빼다갈 때 그 판정을 내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습범인 거죠. 전문가네, 여기. 전문가지. 여기 전문가를 투입했네. 전문가가 마지막 은퇴 사업으로 화끈하게 한번 해주고 가기로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리나라 선수단도 분노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ISU 그러니까 국제 빙상연맹에다 제소를 했는데 일거에 심의도 없이 그냥 기각을 시켰죠. 네.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뭐 받는 게 말하지 아니다. 마. 김연아도 말 안 했는데 니들이 왜 얘기를 하고 그래? 뭐 이런 분위기였던 그래서 말이죠. 지금 푸틴이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래도 김연아 은메달은 줬어요. 우리나라처럼 아예 탈락시켜가지고 집어 보내진 않았어. 상도이가 없지. 적어도 김연아를 아예 날려버리진 않았다고. 푸틴은.
그래서 착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BTS가 참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RM이 뭐 중국 비난한 게 아닙니다. 멋진 질주였다. 잘했다라고 격려를 했어. 엄지척을 했죠. 엄지척을 했는데 이걸 갖고 중국의 악플러들이 덤벼들어가지고 BTS 중국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중국을 떠나라. 간 적이 없거든. 니네 나라에서 돈을 벌지를 않았어요. BTS가. 오히려 니네 나라에 있는 젊은 아미 팬들이 이 플래시 몹을 하면서 갑자기 BTS 노래들을 길에 나와갖고 부르고 안무를 하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플래시 몹이 일어나면서 막 공안 당국에 가서 체포하고 하는 거를 하고 있을 지경일 정도로 중국 팬들한테서 음성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네티즌들이 BTS를 욕하고 거기 BTS 다른 멤버들 그 페이스북이나 SNS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악플질을 단 거야.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중국에서 열어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VPN으로 돌아 들어가고 있는 거지 지들이. 아니요. VPN으로 돌아 들어가 그러니까 일반 중국 시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중국이 그 최근 몇 년간 하고 있는 작업 중에 뭐냐면 중국의 신종 직업이 하나 생겼어요. 공무원인데 이상한 그러니까 웨이보라든지 또는 뭐 전 세계의 어떤 SNS 상에 중국을 욕하는 중국의 적대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그거를 적발해 가지고 당국에 신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대응하는 신종 직업이 생겼어요. 수만 명을 뽑았습니다. 걔네들 다 공무원입니다. 댓글 네. 그래서 걔네들은 자유롭게 외국 인스타나 이런 다 거 돌아다닙니다. 접속할 수 있는 다 돌아다닙니다.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종 알바단인데 원래 이게 그 100만 명 정도가 매일 활동을 하면서 100만 명이요? 100만 명 정도가 매일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4억 개 정도의 SNS를 돌리고 하나 작성하는데 우리나라 단가 800원 정도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전가가 나와 있었는데 이번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도 역할을 하는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활동하는 숫자를 보니까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1000만 명. 아니. 그 이번에 이제 동원됐던 애들이 이번에 동원이 1000여 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자국 것까지 합치면 1000만 명 수준까지 가는데 얘네들이 이제 반공무원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무원, 일종의 이제 리더가 있어. 그러니까 말을 던져주는 리더가 있고 이걸 리트윗해서 날르는 밑에 하부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1000만 명인 거야. 되게 체계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공무원이라니까요. 이 시발단들 운영될 때 보면 글을 쓰는 애들은 상급이야. 그리고 이걸 퍼날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해외 사이트 쪽에는 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전용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들이 많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한참 이제 총동원이라서 RM을 욕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BTS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제 보라색 하트를 달기 시작하면서부터 열심히 써서 올려놓은 댓글들을 전부 내려요? 선풀로 해갖고 이제 밀어내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자식들이 숫자가 모지래잖아. 갑자기 그 순간에 중국어로 된 사이트 계정, 신규 계정이 확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다른 SNS에 왜냐면 욕하러 갈 사람이 부족하잖아. 계정을 늘려야 그 된다. 갑자기 계정이 확 늘어나면서 참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상 초유로 SNS 인스타 본부에서 야 중국어 계정 지금 신청하는 애들 악플 달는 애들 다 막어라고 막아버렸어요. 이게 악의적으로 쓰인다고 하는 게 이게 나타난 거지.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 뭐라 그러지? 이 인터넷 공간에서 SNS 게시판 안에서 이러한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본부에서 SNS 본부 회사 본부에서 중국 계정 추가 생성을 차단함으로 인해 갖고 졌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알비백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중국어로 그렇게 우리 선수들을 욕하는 애들은 다
중국 공무원들이다. 네, 댓글 공무원들이다. 진짜 댓글을 달기 위해서 채용된 공무원들입니다. 네. 네. 아무튼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런 기록 경기라든지 중국인들이 이제 아예 터치를 못 하고 있는 경기 안에서는 이런 게 없겠지만 쇼트트랙이라든지 나는 저 아이스하키가 기대가 돼요. 중국이 아이스하키를 하기 위해서 21명을 귀화를 시켰어요. 선수를. 24명 중에 21명이 귀화를 한 선수들이에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어머, 3명은 고위직 아들인가 보네. 모르겠어요. 얘들은 얼마나 실력이 좋아서 꼈는지 아니에요. 모르지만 고위직 아들이에요. 왜 축구 선수들도 고위직 아들들이잖아요. 돈을 많이 냈겠지. 그쪽.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이 훈련을 하는데 러시아어와 영어로만 소통을 한다고. 중국어는 들을 수 중국어는 없고. 전혀 몰라.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모아놓고 아이스하키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볼만한 아이스하키 경기가 아닐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뭐 이상한 판정 나오고 하면. 그렇지. 이상한 판정도 나올 거고. 여기 또 미국, 러시아, 캐나다 뭐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겠지. 중국 시발단들이 또. 걔네들도 어차피 그쪽 출신이야. 그쪽에서 선발 안 된 찌끄레기들을 모아다가 지금 그 공포의 외인구단을 만든 거거든. 여기에 심판력을 동원해가지고 네. 막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쇼트트랙에서 지금 계속 선수들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네, 빙질이 너무 안 좋아. 빙질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빙질이 연습할 때하고 경기장 할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에어컨을 조정하든지 빙질 온도를 조정하든지 해갖고 결승전 실제 경기가 있는 날하고 연습날 오픈하는 날하고 빙질을 바꾼다는 거예요. 헐.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2, 3일 전에 경기 직전에 리허설 때 오픈되기 전에는 중국 선수들밖에 이 경기장에 안 들어가 본 거야.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한테는 익숙하게끔 뭔가 약간 무르거나 미끄러운 얼음을 일부러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 들어왔을 때는 깔끔하게 제공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실전 경기에 가서는 좀 더 무른 빙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이 또 등장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들이 기술 없어서 엉망이라 그랬는데 이게 빙상 경기장, 피겨 경기장 해놓은 거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고의력으로 쇼트트랙 안에 경기장 얼음의 상태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남자 중국 아이스하키 팀이 25명 가운데 19명이 귀하네요. 네. 6명이 아니네. 6명이 고위직 아들이네. 도움이 많이 됐네.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요, 귀화 그 허용 기간,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귀화한 지 1년 이상이 돼야 선수로 뜰 수 있는데, 거기에 어긋난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통과. 아니, 근데 네. 뭔 상관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법이 없어. 대한민국 검찰하고 중국 아이스 스포츠 협회는 똑같아. 법이 없어. 네. 아무튼 이런 상황 하에서도 대박이다. 대한민국이 메달을 딸 수 있을지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검찰 정권을 바꿔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듯이 이 올림픽 기간이 끝나야 제소를 비롯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구권, 미국, 러시아까지 빡이 돌아가지고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모든 국제 대회에서 중국을 퇴출시키는 중국 스포츠 보이콧 운동을 벌일 생각이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스포츠 개혁 됩니다. 네. 스포츠 개혁. 그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 관영 매체들이 어떤 보도를 내놓냐면은 지금 여기 취재온 외신 기자들이 중국이 너무 대단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최첨단 기술과 함께
엄청난 경기들을 잘 치러내고 있는 거에 다들 놀라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막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터키 기자, 파키스탄 기자. 얘들이 막 엄청 중국 칭찬하는 보도 냈다 아니 이러면서 파키스탄은 막 해요. 아이스 경기장을 본 적도 없는데 이번이 2번째 참가고 선수도 한 명 왔는데 우와 대단하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친중 국가들의 기자들 얘기를 막 쓰면서 지금 서방 국가, 서방 언론들이 그 비판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얘들이 일부러 중국을 시샘해서 그러는 그렇지. 거다. 이런 식의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황대현이 얼마나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반칙을 많이 했는데 중국이 처음으로 이걸 잡아낸 거다 하면서 중국의 우수한 판정 기술과 어떤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세계 국가들이 정말 이번 올림픽은 정말 화해와 화합의 올림픽이다.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치는 올림픽이 됐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중국은 빼고. 전 세계가 화합했네. 중국을 빼고 화합하는 잔치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 니들 패배에 승복할 줄 알아야 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끔찍해. 그까지 훈계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사실 내용에. 어저께 이제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는 무리고요. 스피드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중국이 은근 은메달 정도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중국 선수를 내세워 가지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월드컵 랭킹 2위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한 7, 8위, 15위 이 정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메달권으로 분류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 네. 원래 이게 그 순서가 15조까지 이루어져 있지만 이 순서가 앞에 월드컵에서 시드 높은 순서대로 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이 오히려 이제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 잘하는 선수들. 근데 우리는 11번 조에 나온 선수가 1위, 3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었던 14번, 15번 중국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가 있는 입장에서 중국은 굉장히 실패했고, 실망했고, 그리고 매우 화가 났다는 거지. 예, 그래서 작은 승리이긴 하지만 금메달보다도 값진 동메달을 김민석 선수가 얻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MVP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